안녕하세요. 24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베버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논의했는데요. 거기에 드러난 몇 가지 방법론적 입장과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증주의 과학관을 이야기하면서 감각자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관찰,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법칙을 만들고 법칙에 의해서 설명,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객관성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했던 7가지 교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일단 베버가 얘기했던 사항을 살펴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베버의 방법론적 입장은 그 입장에 근거한 실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동기적 설명이 인과적 설명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동기적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인과적 설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반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과적 설명을 강조하는 건 맞죠. 결국은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발견한 어떤 현상, 우리가 낯설게 느끼고 의아해하는 현상을 파헤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인과적 설명이죠. 왜에 대한 대답을 찾는 거니까. 그런데 이 동기적 설명에서 언급되는 의도, 목적, 정서, 가치, 태도, 신교도, 칼빈주의자의 태도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시험 가능한 과학적 설명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또 인간 행위와 사회적 실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따를 때 가능한 이해 방식은 무엇인가? 해석적 이해의 방법은 자연과학의 대상과 달리 사회적 실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독특한 것을 지적하였는데, 그것이 사회과학에서의 다른 설명적 이해를 대신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합니다. 신칸트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복합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특정한 이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구성된 실제, 구성된 현실을 만들어 내었다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해석적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해석적 이해를 했을 때 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다른 설명적 이해 혹은 다른 소위 법칙적 이해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베버의 대답은, 나는 내 나름대로 현상을 나의 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이렇게 내적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이해의 방법에 따라서 해석해 보았다. 그렇다면 그와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런 설명이 이제 가능한 것은 그런 거죠. 실제는
구체적인 독특한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실에 추상적 또는 일반적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삶은 개별적 인간들로 구성된다. 이 개별적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큰 의미를 두는 거죠. 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스 베버의 사회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이고 그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참작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향하여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사회적 행동인데 결국은 구체적인 개인의 분석으로 사회 집단, 사회 문명 이런 것도 해석을 해야 된다. 오직 개인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명목론이죠. 인디비듀얼리즘입니다. 개체주의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실제는 구체적인 현상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빈번히 서로 다른 수단을 가지고 다소 직접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싸우고 경쟁하는 장이다. 그런 경쟁 속에서 사회의 성격이 변하고 때로는 사회 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 간의 싸움인데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상적인 실체고 실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는 말도 하는데 이때 국가라고 하는 어떤 실제가 있어서 그것이 행동하느냐? 국가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국가의 어떤 정치인, 공직자, 공무원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는 뜻이다. 국가가 특정한 일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개인의 전형적인 행동, 어떤 공무원의 전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초개인적인 실체를 진짜 있는 것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그릇된 관념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전체가 초개인적인 실체가 개인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하며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스 베버의 이 이해 해석주의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 행위의 해석, 개인이 사회에 부여하는 의미의 해석. 듀리케임은 사회학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개인과 별도로 존재하는 개인의 외재적이고 개인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강제적인 실체로서 사회를 생각했고 개인의 행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실제를 생각을 했다면 해석주의 과학관에 있어서는 우선 딜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자연의 대상과 자연과학의 대상과 문화과학의 대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문화과학의 대상은 결국은 인간 경험을 하는 그런 대상이고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는 이해의 방법,
그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감정과 의지를 가진 개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추체험한다 그러죠. 따라서 그 상황에 놓고 이해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리케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과학 대상과 사회과학 대상, 문화과학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복합적인데 우리가 그 대상 자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대상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느냐, 이에 관심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이 법칙 정립적 진술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역사과학은 개체 서술적 진술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개체 서술적 진술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결국은 이해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베이버의 경우에는 우선 베이버의 경우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해석주의 과학관을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사회과학의 특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과학의 그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론의 차이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편 존재론 자연과학의 대상이나 사회과학의 존재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사회과학의 대상은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이 생각은 뭐냐면, 다양하게 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연과학 대상도 굉장히 복잡하다, 사회과학 대상도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데 사회과학 대상에서는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서술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법. 왜 그랬을까? 동기적, 설명적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직관주의나 실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거기에 맞는 이해의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치중립이라고 하는 것과 이념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설명적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도입을 합니다. 물론 이 이해의 방법이 자연과학에서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인 논리적 방법, 연역 방법이라든지 귀납 방법을 도외시한다든지, 시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도외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회현상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교사회 방법을 쓰는 거고, 이념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또 관찰 자료로부터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가치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 A라는 가치를 따랐을 때 어떠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떠한 귀결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보고, B라는 가치를 따랐을 때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떠한
귀결에 이르게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행위 의미를 분석을 하되 이런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지키면서 분석을 한다면 실증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직관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그 분석의 결과는 인간이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동체에 산다면 그 사람들끼리에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실증주의 교의라고 했었던 방법에 따라서 객관성 문제, 가치 문제, 설명 문제, 이해 문제 등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해석주의 과학관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